인 x가 0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즉 허근될 때지. 이럴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한다면 0되는 값이 없는 거야. 그냥 뭐가 돼?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진다. 0되는 값이 없이 그냥 하는 거. 어떤 거냐면 내가 쭉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건 얘야. 근데 얘는 막 시속 100km로 전력 질주를 하다가 지쳤어. 그럼 서서히 속도가 떨어지겠죠. 100km로 가다 50km까지 떨어졌어.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어. 그럼 멈추지 않고 거기서 다시 속도를 100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멈추진 않았지만 내려가다 다시 속도가 올라간 거잖아.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냐에 따라서 주어진 게 뭐가 된다는 거야? 주어진 fx의 근의 개수가 존재해. 그러면 x축이 만약에 여기에서 x축을 여러분들이 그을 건데, 다음 1번 케이스에서 x축을 그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고,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고, 다섯 번째 케이스로 나누어져.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다음 주어진 3차 방정식은 실근 몇 개일까?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얘는 실근 하나를 가질 경우야. 얘는 실근 두 개 가질 경우. 얘는 실근 세 개 가질 경우. 두 개 가질 경우, 하나 가질 경우. 그럼 얘도 분명히 x축을 어디다 그래도 실근 하나 존재해. 얘는 어디에다 그리던 실근 몇 개밖에 안 존재해? 한 개밖에 존재하지가 않아. 얘도 어디에다 그리던 x축을 어디에다 그리던 실근은 몇 개밖에 존재 안 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근데 3차 방정식에 세 가지 그래프 유형이 나올 건데 어디든 다 무조건 뭐가 있어요? 실근 하나가 존재하게 되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봐도 이 경우 문제 낼까? 얘는 실근이 하나밖에 안 존재해. 그럼 이 경우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중근 갖는다니까 얘는 뭐야? 판별식이 0 된다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지.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뭔가가 보이니? 3차 방정식이 한근, 실근 하나가 아니라 실근 두 개 이상 되려면 무조건 도함수의 판별식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도함수의 판별식.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x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결정이 된다? 실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가 판단이 된다. 그럼 이제 얘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 자, 쟤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방금 전에 얘를 그렸지. 조금만 확대해서 그리자.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야. 그러면 얘 도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 점이 극대극소라면, 즉 얘가 극대, 얘가 극소라고 한다면, 극대극소는 얘의 x좌표를 알파, 얘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한다면, 극대극소는 어디에서 존재한다고 했지? 도함수가 0 되는 값에 존재한다고 했지. 그럼 우리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뭐가 돼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그려져. 도함수를 그리면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야.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 알파 값과 베타 값일 때다. 도함수가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얘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극대극소가 된다는 거 뻔히 보이죠.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데, 얘를 그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선생님이
이거의 값을 극소값이라고 한다고 했지. 극소값은 무엇이다? 함수값이다. 얘 값을 함수값 극대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무엇이다? f 알파 값이 되겠지. 무엇이냐면 x축을 어디에다 그릴 거냐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판단한다? 극대 극소값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자, 극소값이 0보다 크면 x축은 어디에 그려져요? 다음에 그려지겠지. 얘는 f 베타 값이 0보다 클 때다. 극소값이 0보다 크니까 당연히 x축은 y가 0일 때잖아. 얘보다는 아래에 있겠지. 이해됐어? 그때 우리는 실근은 몇 개? 한 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극소값이 뭐가 될 때가 있을까? 0 될 때가 있겠지. 즉 f 베타가 0이면 극소값이 0이면 무엇이 된다? 중근을 갖는다. 근이 한 개와 두 개가 된다는 얘기. 근데 뭐도 있어요? 극대값이 이렇게 x축이 있을 수가 있겠지. 이 말은 뭐야? 극대값이 0일 때지. 극대값이 0일 때도 무엇을 가져요? 중근과 또 다른 실근. 얘도 중근과 또 다른 실근. 이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있으면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3개가 되는 거죠. 즉 이거를 생각하면 얘는 플러스 값이지, 얘는 마이너스 값이지. 왜? x축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뭐를 갖는다?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이 있으면 f 알파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값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다? 실근 한 개만 갖는다.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얘는 일률적으로 얘기를 해줬지. 그러면 중근 가질 때를 통틀어서 묶으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극대 곱하기 극소의 값이 0 되면 우리는 반드시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 둘이 묶는다면 f 베타가 0보다 크다면 f 알파도 0보다 크겠지. f 알파가 0보다 작으면 f 베타도 0보다 작잖아. f 알파와 f 베타의 곱이 0보다 크면 무엇을 갖는다? 실근 한 개를 갖는다. 얘는 중근과 또 다른 실근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야? 극대극소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거를 외워야 되겠지. 나중에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나오지. 그렇지. 이것을 생각하시면 된다. 우선은 머릿속에 돼야 되는 건 2개 이상의 실근을 가지려면 도함수의 판별식은 뭐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풀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3차 방정식의 실근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속도가 또 못하겠네. 자, 124번 한번 볼까요? 문제 풀 때 또 계산 실수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오늘 124번까지만 하고 그만할게. 행복하지?
아무도 안 좋아했어. 계속 나갈 것입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계산 실수하지? 큰일 났네. 정신이 딴 데 팔렸나? 자, 다음 문제를 보자. 다음 방정식에 무엇을 찾으래요? 실근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 3차네. 주어진 함수들을 다 fx라고 놓는 거야. 그럼 이제 얘 무엇을 찾는다? 도함수를 찾는다. 도함수 찾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돼.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보는 거지. 는 3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3에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럼 얘는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x축과 만나는 게 1과 3이 되는 거고, 너희들이 판단할 거는 양수, 음수, 양수니까 여기에서 극대를 갖고 여기에서 극소를 갖는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럼 선생님 뭐 찾으라고 했어? 극대값과 극소값 찾으라고 했지. 함수값을 찾는 거야. f의 1값 주어진 함수에다 1 넣어주면 얼마 돼? 1 빼기 6 더하기 9 빼기 5가 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값이 되지. 그 다음에 f의 3값. 근데 극대값이 음수면 극소값은? 양수? 음수겠지.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오늘 내가 실수를 27 마이너스 69 54 플러스 39 27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야. 그럼 극대극소 지금 양수니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얘 함수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고 얘 함수값이 마이너스 5야. 그럼 우리 x축 어디에 있다? 이거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야. y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럼 우리 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한 개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걸 외우면 그때가 음수니까 한 개다. 여기서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못 외우면 이렇게까지 그래프 그리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잖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번도 해볼까? 2번을 보면 얘가 1번 풀이고 2번 풀이를 보면 얘를 마찬가지로 fx라고 한다면 함수 찾자. f'x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된다. 그럼 얘는 2점이고 양수기 때문에 얘도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고 x축과 몇 점? 마이너스 1이라는 값과 2라는 값에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뻔하니까 그리기 귀찮지. 그래도 그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가 극대, 얘가 극소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극대값, 즉 f 마이너스 1 값을 계산해 보는 거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15가 돼. 그래서 22라는 값이 나오고 f2 값을 찾아주면 2 넣어주면 8, 2,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15가 돼. 계산 실수하면 안 돼. 20에서 마이너스 5가 돼. 그럼 우리는 최고 차이 양수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얘 값이 극대값은 22고 극소값은 마이너스 5래. 그럼 x축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5가 22 사이에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럼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3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실근의 개수 몇 개다?
3개다. 아까 전에 그 표를 외웠으면 그때 극소의 곱이 음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지? 아까 전에 표로 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됐다면 이렇게 수로 해보니까 단순하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이거 되겠지? 그 다음에 3번을 보자. 3번 할까 4번 할까? 4번? 자, 지워도 되겠죠? 4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번에는 gx라고 하자. 그러면 g'x를 찾아봐. 왜?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얘 미분해주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12x의 제곱은 0이야. 제곱이야. 그럼 얘 인수분해해주면 4x제곱으로 묶으니까는 x 플러스 3이 돼요. 그럼 실질적으로 3차 양수니까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는 y는 g'x의 그래프야. 근데 얘가 무엇을 가져요? x는 0이라는 중근과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또 다른 실근을 갖잖아. 그럼 중근 갖는 게 더 크죠? 그럼 어디가 된다? 얘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지금 나 도함수 그리고 있는 거야. 즉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값, 이거의 값이 뭐가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증가감소를 찾아야 되는데 음수값, 양수값, 양수값이야.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갖고? 극소를 갖고 이 점에서는 무엇을 갖는다? 변곡을 갖는다. 그럼 실제 g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다음과 같이 그려져야 돼요. 원래 기본 그래프는. 그래서 몇 개? 총 3개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0 되는 값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그럼 작은 값은 있고 큰 값 2개가 겹친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살아남는 거고 얘는 살아남는 거고 요 2개가 뭐한다? 합쳐진다. 그럼 뭐 하라고 했다? 그 사이 지우라고 했다. 그래프 그리는 요령.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야?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변곡이 이루어지고 그냥 올라간다는 거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얘 값이 뭐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고 변곡이 이루어지는 점이 어디라고? x는 0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 되면 뭐 돼요? 얘 함수값은 뭐 된다는 거야? 즉 g의 마이너스 3 값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뭐가 되니? 81 마이너스 108이었나 아까 전에? 플러스 5 무조건 음수 나오지. 계산 안 해. 틀릴까봐. 얘는 음수값이래. 그 다음에 g의 0값은 g의 0 나오면 뭐 돼? 뭐지? 얘 값은 5래. 그럼 x축 어디에 있다는 거야? x축은 그 사이에 있겠지. 그럼 얘는 실금 몇 개가 존재한다? 2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